북구대. 네, 안녕하세요. 부코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도착하니까 7시 20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출근하고 계시고 일을 하시고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모욕 제거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방송을 찍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찍고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제 그 본업이 가르치고 몸으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저렇게 출근하시고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입춘이 되니까 해가 일찍 뜹니다. 예전에는 깜깜했을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환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오늘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지도자 수업을 했습니다. 그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촬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촬영해서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명리학을 수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명리학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강을 하시면 되고 가격은 2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공부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제 명리학이라는 거는 좀 공부해 보시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역경에 있는 진리서예요.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아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2살 때 부모한테 버려져가지고 뚱뚱한 가수 나중에 Summer Like You라는 노래를 가지고 슈퍼스타 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주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게 팔자소관이다. 그런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비견과 겁재입니다. 비견과 겁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육친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시는데 거기서 이제 비견이라는 게 나오고 겁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잠 언제 다 자고 선지국 따라잡냐.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찍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견과 겁재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사업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의 그게 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한테 저번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기가 같은 오행이 또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기서 해답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서 공부하시면 그런 사업적인 안목과 눈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오행이 만약에 토의 오행 본원이 오행이라고 치면 같은 오행이 이렇게 오는 것이 비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오행이 오면 똑같이 오는데 생김새만 틀리면서 이제 오행이 오면 이게 이제 비견과 겁재가 동시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어떤 사람이 병화일주다. 병화일주면 병화가 이렇게 여기 팔자 안에 많다. 그러면 이게 비견 겁재가 이렇게 오는 건데 이 팔자 안에서 만약에 가상의 사주 팔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사주팔자 이렇게 만들면 이게 8개의 오행이 나옵니다. 8개 오행이 나오면 이 본원이 불의 오행이다 그러는데 계속 불에 오는 거죠. 불이 이렇게 오는 거죠. 대운에서 서운에서 불의 오행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더 강화시키는 형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비견과 겁재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렇게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그 사주팔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맞추는 사람은 정말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흔히 말하는 기름 부은 자,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냐면 비견이라고 오는 것은, 비견은 뭐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 칠판을 좀 가운데 놓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가지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1000명을 부름받습니다. 야, 네가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사업을 해라.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남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나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발심, 마음의 시작이부터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그 발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부름.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 왔는데 하느님이 너가 너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라 하는 그 소명 1000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스타트업을 한 데 있겠습니다. 스타트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설명해서 제가 만약에 부코제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처음에 이런 아이템 명리학을 하겠다, 이런 아이템 뭘 하겠다 보는데 뭘 보여줘야죠. 뭘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눌러줄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또 비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비견이 되고 겁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검도 도장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서 그 소명을 받은 후에 1000명을 받은 후에 지도적인 걸 배우려면 누구 스승을 찾아가든가 학원을 찾아가든가 그 있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겁재가 발생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같은 성장을 만나가지고 겁재. 말 그대로 겁재는 뭐냐면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그런 내공이 쌓였다 판단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병화이다 하면 계속 비견이 오지 않습니까? 비견이 온다는 건 뭐냐면 독립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한번 벌려봐야겠다. 그래서 1000명을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배우자한테 하겠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하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고하겠죠. 이런 부코제 검도 사업을 하겠다.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견이 오면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장인, 장모님, 처제, 동서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펀딩을 받아내야 됩니다. 펀딩이 뭐냐면 투자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주면 제가 사업해서 뭐 갖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판단은 뭐예요?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돈이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거 빌려줘야 되니까 피보다 피가 그렇게 진하잖아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부모 형제들한테 해서 펀딩을 받는 거죠.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펀딩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친구까지 갑니다. 친구까지 가서 친구들한테 돈을 투자해달라. 나에게 돈을 투자해달라. 이런 사업을 벌려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동업자를 구해서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동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내가 너랑 나랑 뭐 수입을 n분의 1 하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렬한 마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비견이 오면 강렬히 내가 하고 싶었던 꿈,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허송세상을 보내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을 벌려야 되겠다, 뭐 장사를 해야겠다,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비견인 것입니다. 비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라고 하려면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체가 모험이라고 하죠.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어드벤처라가 어원이 아드벤투스에서 나오는 거, 대림이라는 거죠. 대림이냐면 대림식이 아드벤투스인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벤투스가 뭐냐면 그분이 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이게 뭐냐면 그분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힘이 와야지, 이런 비견이 와야지만 내가 그 사업을 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더 큰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게 사업 초기 스타트업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무실을 얻고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고 장비를 하고 나의 기술을 보여주는가, 신기술을 보여주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술을 여러분한테 시연해 드리고 저 기술을 갖고 싶으면 오세요. 아니면 제 구독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자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펀딩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업 능력이에요. 펀딩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이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찾아가는 곳이 VC,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는 거죠.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지고 나 자본금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돼가지고 동업자가 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어설프지만 어느 정도 조그만 사무실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까 나에게 펀딩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기가 이제 비견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겁제. 돈을 내가 나가기도 하지만 돈을 또 땡겨 와야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땡겨 와서 이게 뭐냐면 거의 뭐 이 사업이라는 거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아주 고난도의 그 모험이라는 거죠. 계속 죽음의 문턱을 갑니다. 데스밸리라고 하죠. 데스밸리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면 계속 자금의 압박에 들어옵니다. 계속 자금의 압박에 들어오니까 좀 작은 숨통이 튀었다가 죽음의 궤곡, 숨통이 튀었다가 죽음의 궤곡, 숨통이 튀었다가 죽음에 가면서 올라가면서 점점 이게 비견을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를 끌어 모아야 되고 동업자를 끌어 모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지 않으면 여기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처음에 죽음의 계곡을 만나고 두 번째 죽음의 계곡, 세 번째 죽음의 계곡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업가들을 부모님들이 말리죠. 사업하지 말라고. 왜 사업하면 99% 망할 수가 있고 90% 망하니까 온 집안이 이제 겁재가 굉장히 무서운 거냐면 여기서 뭐라 나오냐면 겁재가 잘 보십시오. 채권자 겁재입니다. 사기, 협박, 손재, 불화, 배신, 강제, 폭력, 차, 부도, 깡패, 강도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실패하면 채권자 나타나는 것이고 깡패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드러 부시고 뭐 집 달리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누구예요? 모 커피 회사 사장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잘 나갔던 기업이 전국에 체인점을 쫙 깔았던 기업이 망하니까 이 겁재가 발생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창업자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조라는 거죠. 근데 알려드리고 싶다면 비견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동업자가 오면서 그 동업자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주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사람의 뭐 기술을 얻고 싶다면 제가 이 돈이라는 물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북호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북호제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게를 임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하면 그 건물주, 임대인을 같이 찾아가서 비견이죠. 제가 겁제를 하는 겁니다. 겁제를 해가지고 여기를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를 가진 비견을 찾아가서 의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분은 또 뭘 요구합니까? 겁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 되고. 근데 두 번째 저기 차를 사서 타려고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비견, 딜러를 불러가지고 나 이런 차를 사고 싶다. 스트레스 이런 노란색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차를 가져오죠. 그러면 저는 뭘 행해야 됩니까? 겁제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겁제를 행하는 것이고 겁제를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행위가 뭐냐면 비견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릇의 크기거든요. 그릇의 크기. 그릇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크게 해가지고 뭐 이 회사를 VC 벤처 캐피탈을 도움받아가지고 초창기에 만약에 1억 정도의 회사를 10억으로 키우고 10억짜리 회사를 100억으로 키운 다음에 이것을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이 한 1000억, 100억대, 1000억대 돈을 많이 펀딩 받는 거죠. 펀딩을 받아가지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1000명이 있어야지만 투자자 이제 부모 자식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친구를 동료를 떠나서 제3의 비견, 제3의 분 나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저를 모르는 분들이 와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게 바로 저의 비견이 되고 동업자가 되는 거고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기를 많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줘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려면 저는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달러가 이게 들어옵니다. 겁제가 발생되고 제가 겁제가 들어가고 겁제가 발생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자본금을 늘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하려면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 도움이 필요해? 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코스피 상장은 어렵으니까 이제 코스닥 상장하는데 그 전에 단계로 또 있습니다. 거기 상장해가지고 상장해서 코스닥에 입상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상장해서 입상한다는 거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겁제하는 거예요. 완전 그 스토리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을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뭐 이분은 VC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만 만나면 돈 꿔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서정진 회장 전화를 안 받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 이상한 회사 다니다 나와가지고 뭐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 한다 그러면 거의 사짜거든요. 가짜. 뭐 화장품을 만든다는 줄기세포를 만든다고 이 바이오 사짜인데 이 바이오를 들고 와서 돈 좀 달라 하니까 이 VCD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소수 몇 명만 펀딩하겠죠. 그러면 이제 펀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펀딩 받아야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JP 모건도 받아야 되고 무슨 거대한 투자 자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자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나올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비교 겁제는 뭐냐면 생가사를 넘나드는 줄타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줄타기.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가사를 뛰어넘은 거. 지금 부모, 형제, 자식들이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망하면 전부 다 연관되고 싸그리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망하면 직원들도 나앉는 거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 상장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쫓겨나면 직원들이고 가족들이고 모든 비견들이 겁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세대 창업주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채도 끌어쓰고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벌리고
나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그 많은 수치꾼들이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기 제가 요즘에 그 알바몬인가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쿠팡에 나오더라고요. 쿠팡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회사가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는 겁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 김복선 대표가 미국에서 자본금을 얻어가지고 국내로 입성해서 자본금 얻어서 나중에 이런 죽음의 계곡을 넘나들 때마다 펀딩을 받는 거죠. 마지막 최근에 받았던 게 그게 손정희 그분이 주신 게 1조 주신 거죠. 1조 주신 거 가지고 계속 겁재가 발생되는 거죠. 이득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마인드 제가 인터뷰 봤더니 3년 동안 단 1달러도 못 벌었습니다. 1달러도. 1달러도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형 겁재가 온다고 바로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10년 후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초창기 때 이때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버리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사람들이 이게 콧방 굴게요. 아, 저 사람은 뭐 사업을 한다고 뭐 아유 뭐 웃기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돈이 1억에서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되고 이제 남의 이제 주식을 상장해서 많이 이제 자본금 늘려가지고 만약에 1조까지 만든다. 내가 1조까지 만든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급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100억에서 1000억 매출을 올렸느냐. 아니, 피선 매출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내가 100억, 10억짜리 회사냐. 아, 200억짜리 회사냐. 아, 1000억짜리 회사냐. 1조짜리 회사냐. 10조냐.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따라서 100억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겠고 1000억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고 조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그 영성지능을 가졌다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사업을 벌려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야지만 대한민국 살기 좋은 겁니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왜 수도권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에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을 가려면 여기서 무슨 직장이 있겠습니까? 직장이 뭐 만약에 농가 받는데 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 가려면 그래도 일산 정도 나가가지고 그런 데야지 이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주 문산이 좋은 점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들어오고 저기 향학리 공장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은 물이죠. 돈이 들어오니까 직장이 생기고 거주지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리학이 미신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비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비견. 형제들이 오면 힘은 세집니다. 제 주변에 부모, 형제 다 모아놓으면 힘이 세지겠죠. 엄청나게 힘이 세지겠죠. 단점이 뭐예요? 밥을 먹으려면 전쟁이에요. 밥 나눠 먹으려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아야죠. 만약에 제가 사업을 했는데 100명을 왔다. 100명이 오면 100명 먹이려면 100명의 남자들을 데려왔다. 비견을 데려왔다. 100명의 비견을 데려왔다. 그러면 곱하기 4해서 4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400명 먹여 살린다는 거. 내가 1000명을 먹여 살리는지 10,000명을 먹여 살리는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건지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죠. 바이오 사업이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진화가 되면서 1세대 산업이 만약에 산업이 있거든요. 산업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이 돼야지 새로운 사업이 나와야지만 그런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IT 기술을 가지고 게임 회사든 뭐든 다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뭐 게임이 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저 어렸을 때마다 그 오락실 가면 다 게임 일본 회사들이 만들었던 오락실 게임. 근데 지금은 막 한국산 게임들이 나와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막 팔기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유입하려면 그런 기술 가진 사람 다 똑같습니다. 비견 겁재를 봐가지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피와 땀과 눈물의 내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견 겁재를 발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릇이 작고 준비가 안 됐는데 비견 겁재가 온다 그러면 이 겁재를 당하는 거죠. 겁재를. 그러니까
뭐 쉽게 라이벌 뜻도 있고 라이벌 좋습니다. 라이벌이 있어야지. 만약에 검도를 한다는데 제가 라이벌이면 서로 이렇게 김연아랑 아사다머처럼 이렇게 그것도 비견겁제죠. 그래서 그 라이벌이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걔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라이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종업체 뭐 만약 제가 도장 검도 도장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검도 도장, 합기도 도장, 뭐 유도 도장 저게 전부 다 비견과 겁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 비견겁제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비견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언제쯤 오느냐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 되겠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준비된 지도자냐, 준비된 리더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나뉘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남의 말 듣고 비견이 와서 그 사업을 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금방 접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되죠?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죠. 얻는 거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면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송에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죽음을 내 문턱에서 허덕허덕 거리면서 10년, 15년이 지나니까 겨우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만난 분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랑 처음에 발생되면 이 겁제를 당하기 때문에 겁제가 뭐냐면 내 안에서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만 내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 돈, 자식 돈, 장인 돈, 뭐 친구 돈, 동업자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해서 망할 수가 있는 거죠. 큰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사람들이 지금 안 믿고 미신이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이 마음으로 인해서 출발해서 부모 자식, 그러니까 바로 여기 가서 돈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 투자자금 받으려고 바로 서울 가서 뭐 미국 가가지고 벤처 캐피탈 가가지고 나 돈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요구하는 거는 당신이 먼저 부모, 자식, 친구, 동업자들한테 펀딩을 받아와서 이 정도 규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당신 주변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변에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 VC로 와야지만 아니면 그 전 단계가 엔젤 투자자가 있거든요. 엔젤 투자자한테 간다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가야지. 아니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에서 돈 달라고 하려면 누가 돈을 주냐 이거예요. 누가 펀딩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구독을 하냐 이거죠.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그걸 증명해내야지만 구독을 할 것이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배우러 올 것이고 나아가는 거죠. 이 영역은 영감의 영역이에요. 영감의 영역.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도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한 장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성공할 것이냐 실패하실 것이냐, 저 사람이 정말 1000명을 가슴에 담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남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봐가지고 나가 알아준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으실 것이고 수많은 동업자를 모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내가 겁제를 당해도 그릇이 커서 다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뿌린 씨앗이 100배, 1000배, 10,000배 다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사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해야 됩니다. 사업을 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강하게 멋지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일시적인 성공이 있으나 끝에는 파국을 치닫는 걸 명심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천명을 잘 받으시고 비견겁제가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걸만 아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본인 살아가시는 거에서 도움이 엄청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